자, 137쪽이요. 똑같은 것도 반복할 때가 제일 쑥스러워요. 알겠어요? 자, 치서는요. 민법 총칙의 치서죠.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우선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치석권자 이렇게요. 치석권자. 자, 그럼요. 치석권자가 있죠. 먼저 봐봐요. 먼저 여기서요. 이러면 치속권자가 이렇게 있어요. 치속권자가 140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자, 1번요. 1번 제한 능력자 이렇게요. 제한 능력자가 있는데요. 이 제한 능력자는 무조건 치속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뭐가 있냐?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가 있고 여기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한적 후견인이요. 그러면 그 어제 인터넷 보니까요.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있죠. 거기요. 자기 작은 아들 측에서요. 뭐라냐면 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요. 어젠가 뭐 1차 심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뭐 안타깝죠. 그런 거죠. 자, 여기가 미성년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미성년자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요. 알겠죠?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러면 취소를 없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고요. 있다 그러면 취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시험은 법정 대리 미성년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피성이라고 피한적은요 약간 복잡해요. 이것을 쓰려면 계속 써야 되잖아요. 쓰려면 약간 복잡하니까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요 착오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기하고 그 다음에 강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누구냐면 법정 대리인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는데요. 이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일 때 법정 대리인 취소해. 만약에요 능력자다. 그러면은 뭐가 되죠?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이죠. 이것을 임의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뭐를 받아야? 특별 숙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포괄승계인. 그래서 포괄승계인이요. 이 피업절 잘 못 쓰겠어. 아무튼 포괄승계인이요. 포괄승계인 이것을 상속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 뭐가냐? 특정승계인이요. 특정승계인 이렇게요. 이 특정승계인은 취소권만 승계가 안 돼요. 취소권만 승계할 수가 없어요. 취소권만. 뭐를 승계를 해야 돼요? 취소권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계약상 지위를 승계를 해야 돼요. 계약상 지위.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취소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있으면 여러분 또 누가 있죠?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 두 가지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는요. 여기 갑이죠. 이렇게 갑이 있으면 갑은요.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박이란 말이죠. 그래서 갑하고 르하고 이렇게요. 2월 1일 날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의리한 사람이 이것을 여기요. 3월 1일 날 이렇게 병한테 처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갑이요. 사기를 당했다 해서 착오했다 해서 4월 1일 날 취소를 해요. 취소하고 5월 1일 날 말소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 병은 선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취소는 오로지 누구한테 하냐? 취소는 오로지 을한테만 해. 이것을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로지 을한테만 하고 갑이 병한테는 취소를 못해.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절대로 취소를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이다 이 말은 취소권자의 승계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취소권자 승계는 누구죠? 여기가 갑이죠. 갑을 때 여기 정이죠. 정이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다.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죠. 하지만 취소권을 숙권을 받으면 말 수 있다. 취소, 을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이요. 특정 승계인이다.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기분 나쁘니까 정 너가 대신 가서 취소 좀 하고 와.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이 정한테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이라는 사람이 계약 이 갑의 지위를 같이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정이 그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사망하고 정이 상속인이다. 상속인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소권자의 상속인 이 말이죠. 상대방의 승계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한테는 취소를 못하고 상대방은 갑이 을한테 취소하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선의는 보되고 악의는 보안 되죠? 그러면 언제까지 선의악이냐? 여기서 말할 때는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하고 3월 1일이죠? 여기요. 4월 1일 취소했죠? 4월 1일 취소하고 5월 1일 날 말소 등기를 했죠? 이때 이 병은요. 3월 1일이죠? 여기요. 4월 1일, 3월 1일 여기죠? 병 3월 1일 여기죠? 그럼 여기요. 만약에 4월 15일이다. 4월 15일 병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병은 취소하기 전에는 선의, 취소하고 난 후도 선의. 언제까지요? 말소가 있기 전까지 선의의 제3자는 무조건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하기 전이든 후든 따지지 않고, 그럼 여기서 선의는 뭐냐면 취소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여기서 선의는 취소가 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직 누가 앞으로 등기 있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을의 것이라고 믿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갑 보세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2월 1일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래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요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을 3월 1일이에요. 그러면요 갑이 을한테요 여기요 4월 1일 취소를 해요. 취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취소하고 난 다음에 5월 1일 여기서 말소 등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병은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보호가 안 돼요.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병은 절대로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착오나 사기나 강박일 때는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 안 된다.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했죠. 그럼 했으면 취소권의 행사 기간,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냐? 3년 또는 몇다 10년 이렇게요. 이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취소권은 뭐냐면 그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기한 것을 뭐라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제척기간. 그래서 3년, 10년은 제척기간이 되는 것이고, 이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죠. 3년, 10년이 지났나 지나지 않았냐 하는 것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 제척기간은 재판상 청구할 수도 있고 재판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죠. 재판 외. 그래서 재판 외에서 청구한다는 말은 재판상 그러면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재판 외라는 것은 소송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취소권은 출소기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출소기간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3년 10년인데요. 예를 들었어요. 이 갑이요 사기를 당했어요.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갑이 2010년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기를 당한 날부터 몇 년이냐? 10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안에? 10년 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 2012년에 안 것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냐? 2015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이다? 3년.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짧아요? 어디가 짧아? 2015년이죠. 2015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취소를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사기를 치죠. 그래서 여기요. 2010년에요. 그래서 2020년까지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 2019년에 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죠? 2022년까지 취소하죠. 몇 년이죠? 3년이죠. 어디가 더 짧아요? 2020년이 짧죠? 그럼 2020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3년이 무조건 짧다.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3년이든 10년이든 먼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3년하고 10년 중에서 먼저 끝나죠? 10년이 먼저 끝날 수 있죠? 그럼 더 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취소권 행사하죠? 행사하게 되면 뭐 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래서 무효니까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죠. 이 부당이득 반환은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하고요. 제한능력자하고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요. 의사무능력자 법령에는 무효죠. 제한능력자도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가 되니까 이때 반환 의무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무슨 얘기다? 현존 이익을 반환해. 선악 불문하고. 여기에서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활비를 썼다. 생활비를 썼다. 학자금으로 썼다. 다른 사람한테 대여했다. 대여금. 그 다음에 보증금으로 썼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그것을 현존이익이라고. 술 마셨다.
알겠죠? 도박을 했다. 여기서 말한다 낭비라고 하죠. 그것을 현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선악을 불문하죠. 여기서 특히 의사무능력자의 법명의는 무효죠.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하죠. 그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이다. 이게요 다른 국가 혹시 났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우리 시험은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이것만 시험에 났단 말이죠.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냐면 일반인 있죠. 우리 같이 일반인의 경우는요. 선인 경우는 뭐다? 선인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요. 악이이다. 그럼 뭐한다?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선이 악이다 이렇게. 이건 이제 일반인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봐봐요. 이건 이제 일반인의 경우는 현존 이익이고 선악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에 뭘 할 수 있다? 착오를 유로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왜냐? 취소는 선인 경우 현존 이익만 반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요 해제는 아무리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하거든요. 전부. 그래서 해제는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고 취소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니까 내가 취소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취소하는 게 유리해요? 해제하는 게 유리해요? 취소하는 게 유리죠. 그래서 해제 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이제 사법시험에 연속 2년 났던 문제인데요.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한테요. 신용카드를 발급을 했어요. 신용카드. 그래서 은행은 또 가맹점하고요. 가맹점 계약을 통해 가지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카드를 긁죠. 그러면 은행은 돈을 주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1번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사면서 카드를 긁었죠. 그랬더니 은행이 가맹점한테 2번 10만 원을 지급을 해서 10만 원. 그러고 나서 미성년자의 부가요. 뭐죠? 법정 대리인이 뭐래냐? 여기서 3번 취소권을 행사를 해요. 취소권을 행사. 이렇게. 취소권. 그러면 계약이 취소가 되죠? 이러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언제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돼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제한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무슨 이익을?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이 현존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금전상 이득이다. 금전상 이득인 경우는 그는 금전상 이득은 있다고 추정을 해. 추정한단 말은 미성년자가 취소하더라도 은행이 가맹점한테 지급한 것이 10만 원이죠. 금전이죠. 이 금전을 미성년자는 은행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존 이익은 지급하니까. 그런데 현존 이익이 만약에 그것이 금전이다. 그럼 일단은 현존한 것을 추정을 해.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미성년자 스스로가 현존하지 않다고 뭘한다? 입증을 해야 돼. 누가요? 미성년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현존한다고 현존하지 않는다고? 현존하지 않는다고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누가요? 미성년자가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금전상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판례가 뭐라냐면 일단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신발을 사는 건 유효이고 은행이 가맹점에게 지급한 거 10만 원 유효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는 거 유효이고 그럴 때 미성년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그 현존 이익이 금전상 이익이다. 그러면 현존하는 것을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은행한테 1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면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미성년자한테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 취소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취소권은. 알겠죠? 여기가 그래서 취소를 먼저 누가 있다? 취소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행사기간, 제척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니까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간단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취소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보면요. 138쪽을 한번 봐봐. 138쪽을 보면 140조 취소권자라고 되어 있죠? 138조 보면 8페이지 138페이지요. 140조를 봤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의 대리인이죠? 그의 대리인 여기 중에서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138페이지 1번이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하지만
추인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죠? 여기서 대리인이죠. 오른쪽 봐, 오른쪽. 대리인은 오른쪽 보면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취소권에 관한 대리권을 별도로 뭐라 해야 돼? 수여받아야 된다. 수여받아야. 수여받는 경우에 취소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3번은요. 특정 승계죠. 그러면 특정 승계의 경우는 취소권만의 승계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 이렇게.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받아야 돼. 계약상의 지위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취소의 상대방이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취소의 상대방 14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확정된 경우 아닌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 그가 뭐냐? 직접 상대방.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써요. 거기요. 상대방의 승계인 X라고 써.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는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상대방은 승계를 상대방한테 취소할 수 없다. 자, 1번에 여러분요. 세 번째 줄 있죠. 상대방의 특정 승계에는 상대방한테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을한테만 한다. 자, 취소권 행사 방법이죠. 그럼 취소권 행사하면 판례를 봐봐. 판례 두 번째 줄 보면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 동그라미 그것을 뭐란다? 포함적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제 취소를 할 때 뭐냐면 이게 갑이죠. 갑이요. 17살짜리죠. 17살짜리가 을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죠?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려면 먼저 1번이 먼저 1번 먼저 뭘 한다? 먼저 계약을 뭐하고? 취소하고 두 번째 등기를 뭐에다? 말소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먼저 계약을 뭐하고? 취소하고 두 번째 뭐를 해? 말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이 뭐랬냐? 다짜고짜 을한테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말소한다는 말은 그 안에 취소한다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것을 포함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요. 우리가 유료 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가죠. 유료 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가면서 여러분요. 저 나올 때요. 주차로 낼게요. 말해 안 해? 안 하죠. 유료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요. 주차 관리요원이요. 나가실 때는 반드시 주차 요금을 내야 됩니다. 말해 안 해? 안 하죠. 근데 우리 주차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나오면서는 다 어때요? 지갑 다 열죠. 돈 달 말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는데 지갑 다 열어. 알죠? 주차를 낸다 안 낸다? 내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료 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차료를 내겠다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포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번요. 일부 취소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까 했었죠? 일부 무효의 경우는 일부 취소도 있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일부 취소. 그래서요. 먼저 일부 취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행위가 뭐가 돼야 돼? 가분적 가장 중요해. 가분적. 그러면 그 일부가 특정 동그라미 가분적이고 특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맨 끝에 당사자의 뭐다? 가정적 의사. 거기서 가정적 의사 거기다가 보충적 해석 이렇게. 가정적 의사를 뭐라 한다? 보충적 해석 이렇게.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요 알고 있는 거 한번 보면 2번 봐봐. 2번은요 판례 2번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다.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줄 끝에요.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에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지금 줄 그어져 있죠. 그거 왜 그러죠? 여기요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 동그라미 제외란 말은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러면 아까 뭐라 했냐? 봐봐. 계약 우리 취소는 뭐를 취소한다고 그랬죠? 아까 박스에서 다시 촬영하기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박스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자, 어디를 보시냐? 137페이지요. 살짝 넘어가려고 했더니 기어이 또 오게 만드시네요. 거기 보면 취소라고 되어 있나요? 취소에 보면 여러분 두 번째 범위 봐봐. 모든 법률행위.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해. 그러니까 모든은 뭐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취소해. 알겠죠?
단독 계약 합동 행위를 취소한다고. 이해됐어요? 모든 법령이라고 돼 있죠. 취소 박스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취소는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봐봐. 이 일정 부분을 봐봐. 여기 갑하고라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기예요. 자기의 경계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을은 뭐라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기의 경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겹치는 거예요. 서로가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지금 땅을 팔고 싶은데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왜? 만약 여기까지 팔았다가 나중에요. 우리 주장한 대로 여기가 경계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 여기 A, 여기가 B, 여기가 이렇게 C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원래 A는 A하고 B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을은 B하고 C가 자기 땅으로 생각을 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A하고 B 중에서 이 땅을 을한테 팔면서 뭐라고 하냐? 원래 내가 A하고 B하고 여기 땅인 게 내 땅인 것 같다. 알겠죠? 근데 여기는 3평에서 4평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B가 하도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그럼 여기만 일단 다 당신이 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A만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B는 제외했단 말이죠. 그럼 B는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우리가 취소는 뭐를 취소해? 계약을 취소한다. 지금 B는 제외됐죠. 계약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나중에 측량 가니까 30평이 넘는 거야. 30평이 넘는 거야. 분명히 갑이 뭐라냐? 나한테 3평에서 4평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측량하니까 30평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 뭐라냐? 내가 갑한테 속았다 이 말이야. 속았다. 왜? 3평에서 4평이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30평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말하겠다. 처음부터 이 3평에서 4평에 관한 관계없이 B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법률행위가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 하고 생각이 좋은 거예요. 리액션이 좋아요. 알겠죠? 아주 리액션이 좋아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이 무도 정도 나가야 될 그 정도의 리액션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 알겠죠? 계약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취소 효과요. 취소된 법률행위는요. 처음 동그라미 그것을 소급이라고 얘기해. 소급해서 무효.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한 능력자는 써 거기다가 선악 불문 이렇게. 선악 불문 선의와 악의를 불문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2번을 봐보세요. 2번 동그라미 2번 착오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죠. 그럼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를 얘기하죠. 봐.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죠.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다.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부당이득 반환이죠. 1번 원칙의 두 번째 줄 선이 동그라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악이 동그라미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 그래서 이것을 전부 반환 이렇게 얘기해. 악이 이익 이자 손해 이것을 전부 반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번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특칙이라고 되어 있죠. 제한 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죠. 그 다음에 이익이 현존하는 것은 뭐냐. 밑에 봐봐. 예컨대 그것을 현존 이익이에요. 그래서 뭐냐. 금전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예금을 한 경우, 생활비로 쓴 경우, 학자금, 보증금으로 쓴 경우 이런 것을 말한다. 이익이 현존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낭비했거나 사치비에 지출을 했다. 도박자금, 도박. 그러면 현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제한 능력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 그 말은 현존 이익이 뭐일 때? 금전 동그라미 금전상 이익일 때 금전 알겠죠? 그럴 때. 자 단기 소멸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추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을 얘기해요. 그래서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짧은 쪽, 긴 쪽? 짧은 쪽.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행사기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1번에 두 번째 줄 10년, 3년 중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소멸해요. 먼저. 알겠죠? 3년이 먼저 경과할 수 있고 10년이 먼저 경과할 수 있죠? 그러면 취소권을 소멸해.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요? 추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취소의 원인이 뭐라 해야 돼? 소멸해가지고 추인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
자, 3번으로 제책기간이죠. 제책기간은 뭐다? 출소 기간이 아니다. 기한 그러면 안 돼요. 기한하고 기간은 달라요. 알겠죠? 출소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뭘 한다? 조사한다. 제책기간이니까. 자, 그럼 봐봐요.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항상 이렇게 나오죠. 미성년자 갑 줄거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꼭 이런 말이 나와.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취소를 못하고 받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매각했다? 정에게 매각했다. 갑은 아직 미성년자다. 갑은 아직 미성년자다. 알겠죠? 갑이 아직 미성년자. 그래서 취소권자와 취소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가? 뭐 빠짐없이 표시할 필요도 없죠. 알죠? 여기 봐. 정 동그라미 정. 두 번째 정. 상대방의 승계인이죠. 정은 누구다? 상대방의 승계인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갑이 아직 미성년자다. 갑이 아직 미성년자 줄고. 그럼 무슨 말이죠? 을도 취소권자죠. 을. 갑이 아직 미성년자 말은 을.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갑이 성년이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갑이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는 취소권자다 아니다? 아니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누구다? 갑 또는 을이죠. 상대방 누구다? 상대방은 병이죠. 정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그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보면 이제 우리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하고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냥 취소 말을 봐. 말을 지금부터는요 약간 여러분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뭐가 된다?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취소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나중에 취소를 해야 뭐가 돼? 무효이죠. 아직은 취소 안 했죠.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뭐다? 유효. 유동적 유효 이 말이죠. 응? 그 다음에 추인하죠. 추인은 뭐다? 추인은 확정정 뭐가 돼? 유효. 내가 이런 몇 번 얘기했죠? 한 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유효가 됐단 말은 추인이란 말은 더 이상 이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취소권의 포기다 이런 말이죠. 왜요?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취소를 하는 것은 뭐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유효로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됐나요? 자, 그럼 봐봐. 먼저 여러분 추인이죠. 추인은 먼저 어떻게 되죠? 취소의 원인. 취소의 원인이 뭐라 해야 돼? 소멸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죠. 취소의 원인은 뭐가 있어? 일부러 안 지웠죠 여기요. 봐봐. 우리가 추인권자 누구냐? 추인권자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예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라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은 추인을 못해요. 이런 봐봐. 보증인. 보증인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보증인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날 보지 말고 저기 봐봐. 보증인 있나 봐봐. 보증인. 있어 없어? 취소권자에. 그러니까 추인을 못하죠. 뭐가 나면 사법고시 나온 거예요. 뭐죠? 미성년자, 고등학교 다니는 미성년자가요. 뭐죠? 오디오 세트를 사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디오 세트 사고 싶은데 삼촌이 보증을 섰거든요. 삼촌이. 그러면 나중에 삼촌이 추인할 수 있는 거. 우리 봤을 때요. 뭐 삼촌이 제일 우리 보면 삼촌은 보통 봉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삼촌 만나고 그러면요. 그날은 또 우리가요. 때 빼고 강내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삼촌 그러면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추인할 수 있는가? 사람들 다 추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삼촌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삼촌은 취소권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추인권자도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번에요. 다른 과하고 시험 뭐가 나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임의 대리는 취소권자도 아니다.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아니다. 뭐가 있어요? 특별 수권. 그래서 뭐라 하냐? 문제 뭐라 하냐면 그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을 특별 수권 받은 임의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 받은 임의 대리인. 취소권을 특별 수권 받은 임의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있다. 왜? 원래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지만 특별 수권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 취소권자가 누구다? 추인권자다 이 말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뭐한다? 소멸해야 되죠. 첫째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취소 원인이죠.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뭐가 사기, 그 다음에 강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제한능력자는 뭐가 돼야 돼요?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돼야지 소멸하죠. 만약에 제한능력자 상태가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 그럼 법정 대리인요. 제한능력자가 성령이 되죠. 그럼 법정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이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뭐하고 난 후? 벗어난 후. 착오나 사기나 강박 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모르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모르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죠. 왜요? 의사표시. 여러분요, 말을 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추인한다고 하는 추인의 뭐를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 봐. 이 말의 뜻은 뭐냐? 이렇게 갑이요. 갑이 17살이에요. 17살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가요 19살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죠? 소멸하고 난 다음에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 취소의 소멸하고 난 다음에 갑이 을한테 내가 17살 때 계약을 했어. 당신하고 계약을 그냥 확 취소해버릴 수 있는데 이 말이죠? 취소해버릴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해버릴 수 있는데 당신 몰골로 보라니 불쌍해서 내가 그냥 취소하지 않겠다. 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거든요.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의 포기. 그것을 뭐란다? 추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당신하고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취소권의 포기 뭐다? 추인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봐봐. 법정 추인. 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봐봐.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의사표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첫 번째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 알겠죠? 두 번째는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든 모르든. 왜 알든 모르든죠? 왜 알든 모르든? 봐봐. 내가 무슨 말을 하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법정이잖아. 법에 규정되어 있다잖아. 법에 규정. 법에 규정된 사항을 내가 알든 모르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추인의 의사표시 3번.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일 때 하는 거잖아. 이거 지금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네 번째요. 이 일을 뭐지 않아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혹시 전희경 선수 알죠? 전희경이가 담양강에서 뭐래요? 뭐래? 뭐래? 민법 공부해요? 전희경이가요? 전희경이죠? 전희경이가 어디서? 담양강에서 뭐라고 있어? 공중에서 민법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참 괜찮은 말 같아요. 그래서 전희경 담양강이죠. 이건 우리가요. 여러분 만약에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볼 때는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서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가 해서 모의고사 볼 때는 이런 것이 쉽게 나오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사실 나오기는 약간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옛날에 이게 잘 나왔죠. 그러니까 전희경 담양강에서 많이 암기했단 말이죠. 전이 뭐냐면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다음에 이행의 청구, 그다음에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희경, 담양강 이렇게.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이 중인데요. 여기서 이행의 청구 있죠. 이행의 청구하고요. 전부 다 일부의 양도 있죠. 이 두 가지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한다.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한다. 취소권자가 양도한다. 그럼 뭐로 본다? 이것을 뭐로 봐? 추인으로 봐. 추인은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든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다. 그다음에 상대방이요 뭐란다? 양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다? 추인이다. 추인이고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뭐라 나오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추인이다. 이렇게. 추인이란 말은 취소를 못하고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 추인이 아니다.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추인이다. 그러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단 말은 추인인데요. 추인인데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뭐한 경우? 받은 경우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이퀄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 청구인데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요.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추인이다 아니다? 그래서 뭐다? 추인이죠. 추인이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왜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 취소권자. 알죠?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 이 말이죠. 여기요. 여기 전부 다 일부의 이행, 경계, 담보 제공, 뭐죠? 강제 집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돼 있나요? 전부 다 일부의 이행, 경계, 담보 제공, 강제 집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이거. 알겠죠? 이거. 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든 취소권자가 경계를 하든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든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든 다 뭐로 본다? 추인이다. 추인. 뭐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여기요. 상대방이 이행을 하든 경계하든 담보 제공 강제 집행하든 다 뭐다? 추인이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누가 하든지 간에 다 누가 하든지 간에. 여러분 경계란 말이 뭐냐?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물을 뭐하고 소멸시키고 그다음에 신체물을 뭐한다? 발생시키는 것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구체물을 소멸시키고 신체물을 발생시킨다. 경계. 그 누가? 취소권자가 또는 누가? 상대방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전부가 다 뭐다? 추인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추인인 거 모두 몇 개 있죠? 추인인 거 하나 둘 여기요. 여기 추인인 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추인이 아닌 거 뭐밖에 없어? 추인이 아닌 거 상대방이 많은 거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 이것만 추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나오면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만 나와.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언제나 뭐냐?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청구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청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죠? 그것을 보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이 17살 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1번 이게 갑이 지금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고 을이 누구죠? 을이 상대방이죠. 그래서 을이요 먼저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는 거예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얘가요 갑이요 20살이 돼가지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스스로 등기를 해줘. 등기를 이전해줘. 스스로 이걸 이행이라고 해. 을이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갑한테요 잔금을 줘. 잔금을 주니까 을이요 그다음에 수령을 해. 누가요? 갑이 이렇게 수령을 해. 그것을 이행이라고 그래. 이행. 이것을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렇게. 알겠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이행의 청구로 봐. 이행의 청구는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17살 때 계약했는데 얘가요 20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갑이 취소권자죠. 을이 누구죠? 을이 상대방이죠. 이건 취소권자죠. 그럼 먼저 이행의 청구로 뭐냐? 얘가요 20살이 돼가지고 뭐라 하냐? 20살 돼가지고 갑이한테 갑자기요 빨리 대금을 달라고 대금을 청구를 해. 여기는요 자기가 집이니까 자기 집이니까 등기를 해주죠. 등기. 이걸 이행이라고 그래. 알겠죠?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하죠. 그걸 청구라고 그래. 이걸 추인이죠. 그런데요 2번요 을이 갑한테 대금을 등기를 청구를 해.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것은 추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양도는 뭐냐? 양도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17살이죠. 그런데 여기요 20살이 됐죠. 20살 가지고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줬을 것이고 집을요 을은 갑한테 대금 1억을 줬을 거 아니에요. 대금 1억을요 이렇게 줬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뭐가 되냐?
이 20살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집 등기를 넘겨 병한테 이걸 양도라고 해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 취소권자가 1억 받은 것을요, 정한테 대여금, 돈을 빌려주거나 전세 보증금으로 쓰거나 학자금으로 쓰거나 이렇게 돈을 썼죠. 자기의 저축을 하거나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뭐라 한다? 양도라고 얘기를 해. 이걸 뭐라 한다? 추인이라고 얘기를 해. 추인.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양도한 건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취소권자가 청구한 건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해도 추인이죠. 상대방의 이행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수령을 하면 뭐가 된다? 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둘 다 뭐가 된다? 둘 다 추인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법정 추인이요. 그래서 법정 추인은 전, 이경, 담, 양, 강이죠. 이 중에서 뭐만 하면 된다? 두 가지. 하나는 뭐? 이행의 청구. 하나는 뭐? 양도. 이행의 청구와 양도. 누가? 취소권자. 상대방의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시험은 뭐냐? 다음 주에서 추인이다. 유효니까 취소할 수 없고, 추인이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요 조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